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화입니다. 애써서 없는 걸 더 만들어내거나 더 성취하지 않고도 바로 삶이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릴 적 지독한 가난으로 인해서 학교를 제때 다니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학력은 콤플렉스고 반드시 숨기고 싶은 자신의 취약성이에요. 대신 이분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돈을 모았고 결국 커다란 사업체를 운영하게 됐어요. 말 그대로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자수성가한 거죠. 그분은 분명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자들의 모임을 갈 때마다 자신의 그 짧은 가방끈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혹시 학교는 어디 나왔냐고 누가 물어볼까봐 긴장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 평가받을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럴수록 그분은 더욱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많이 벌수록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내 부족한 학력을 커버해서 떳떳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유일한 자부심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더욱더 돈과 매출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결국 학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점점 화가 나요. 그리고 결국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일부러 고학력자들만 뽑아서 직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라도 하면 크게 트집을 잡아요. 여기서 묘한 성취감과 승리감을 느껴요. 고학력자들에게 말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학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강조합니다. 학력과 성공, 학력과 행복이 반드시 정비례한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이죠. 하지만 그분은 학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고 유난히 공격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걸로도 성에 안 차면 아예 다른 선택을 합니다. 학력을 돈으로 사버리는 거예요. 이땐 당연히 어릴 적 하지 못한 공부를 지금이라도 하는 그런 순수한 접근이 아닙니다. 학문에 대한 탐구, 배움에 대한 즐거움, 당연히 이런 건 없어요. 그저 내 학력을 세탁할 무언가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가져온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군가를 특정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임의로 지어낸 가상의 한 사례입니다. 설명을 위해서 조금은 극단성을 가미했어요. 하지만 이와 유사한 패턴들이 실제 어딘가에선 현실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만 달리할 뿐 꽤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런 비슷한 패턴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취약성이나 콤플렉스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취약성을 숨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많은 노력을 하는 만큼 그만큼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타인의 시선을 돌릴 만한 또 다른 무기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무기에 집착하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 무기로만 타인과 세상을 판단하고요. 그만큼 당연히 편협해집니다. 위 사례에서는 그게 돈이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취약성은 존재합니다. 단지 가렸을 뿐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숨겨놓은 취약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그런 상황에는 아예 시선을 두지 않고 철저히 배척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영역을 배척하는 만큼 당연히 삶에는 제한이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나보다 같은 무기를 더 잘 다루거나 혹은 같은 종류의 더 강한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땐 혼란스럽습니다. 그 사람을 부정하고 비난해요. 아니면 아예 깨갱하면서 도망갑니다. 당연히 삶에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은 줄어들고 그만큼 투쟁은 늘어나겠죠. 마지막으로 뒤늦은 보상 심리로 인해서 괜한 일을 벌이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대신해서 나의 취약성을 보완해주길 요구합니다. 당연히 그만큼 자녀와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자녀는 자신의 취약성을 다루기도 바쁜데 거기에 부모의 취약성까지 대신해서 보완해줘야 되거든요. 자,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내용을 보면 어떤가요? 참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답답하죠. 그런데 이런 작용이 지금 내 마음에서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작용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쩌면 자신을 지키고 싶은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일지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이런 반복된 작용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필요 이상으로 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만약에 내 취약성이나 콤플렉스를 계속해서 억압하고 숨기려 들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취약성이 하루아침에 요술처럼 바뀌진 않겠죠. 다만 내 취약성이 더 이상 신경 쓸 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때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땐 억지로 숨기느라 애쓸 필요도 없고 사람들의 시선을 돌릴 만한 무기를 만들어내느라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매번 신경 쓰고 집착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없고 이 취약성과 싸우느라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대신 지금까지 썼던 그 힘을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일에 기꺼이 투입할 수 있습니다. 왜곡된 보상심리나 투쟁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쁨의 마음에서 말이죠.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얘기할 때면 더 많은 무언가를 소유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걸 극단적으로 생각하진 않았으면 해요. 갑자기 자연인이 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 세상에 돈 한 푼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내 삶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바로 내 취약성을 있는 그대로 활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취약성에 무진장 저항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약성 때문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그냥 자유롭게 해버리면 됩니다. 그 취약성을 억누르고 숨기느라 사용했던 에너지를 다시 회수해서 내가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일에 사용해 버리는 거죠. 만약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특별히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전에 일단 내가 잔뜩 긴장하며 싸우던 그 마음만 좀 더 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즉시 과거보다 좀 더 자유로운 마음, 좀 더 자유로운 삶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때 필요한 건 타고난 재능이나 영겁의 노력이 아닙니다. 조금의 용기예요. 그리고 그 조금의 용기로 인해서 생각보다 큰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우리가 가진 에너지적으로도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자신의 삶에 조금씩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제보다 자유로운 오늘, 오늘보다 자유로운 내일, 그런 삶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